안녕하세요. 선마을백 선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꼭 이야기하고 싶었던 주제예요. 바로 우리가 돈을 쓰고 난 뒤 느끼는 이상한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필요한 걸 산 건데도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가 이걸 사도 됐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이 감정 정말 많은 사람들이 느끼지만 잘 말하지 않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감정이 생기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돈을 쓸 수 있는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보통 죄책감이 들면 제일 먼저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가 또 충동 구매했나? 내가 왜 이렇게 소비가 많아? 내가 돈 쓰는 걸 못하는 건가? 근데요,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당신이 돈을 못 써서가 아니라 당신이 너무 열심히 살기 때문에 이 감정을 느끼는 거예요. 조금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끝까지 들어보면 이해될 거예요. 먼저 우리가 어릴 때 들었던 돈 이야기를 떠올려 볼게요. 대부분 이런 말 들으면서 자랐죠. 돈은 아껴야지. 사치하면 안 돼. 내가 벌어온 돈이 아니잖아. 괜히 샀다가 후회한다. 이 말들이 누적되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의 감정 패턴이 생깁니다. 바로 돈 쓰는 건 위험하다는 감정. 그래서 지금 내가 번 돈인데도 지출할 때마다 조금 찔리는 느낌, 불편한 느낌이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이상한 게 아니라 그냥 학습된 감정이에요. 습관처럼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준비하는 시점이 되면 이 감정은 더 커져요. 왜냐하면 지금 내가 쓰는 돈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에요. 저도 경제 상담할 때 가장 많이 듣는 말 중 하나가 이거예요. 제가 이걸 사도 되는 걸까요? 남편한테 말하기가 좀 미안해요. 이 감정은 진짜 많이 공감돼요. 부부가 같은 생활비, 같은 대출, 같은 미래를 공유하니까 나의 작은 소비도 괜히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특히 임신 중이거나 대출을 막 갚고 있을 때, 이사를 준비할 때는 이 감정이 훨씬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소한 소비에도 마음이 쉽게 흔들려요. 여기에 요즘 시대 특유의 감정이 하나 더 추가돼요. 바로 SNS가 만들어내는 비교 감정입니다. 핸드폰만 켜면 남들은 전부 호캉스 가고, 명품 사고, 맛있는 거 먹고, 예쁘게 꾸미고, 여행 다니고 삶이 화려해 보여요. 그걸 계속 보다 보면 내가 소비하는 건 항상 과한 것 같고, 남들은 당연한 소비를 하는 것 같고, 내 형편만 이상하게 부족해 보이는 착시가 생깁니다. 그래서 남들은 돈을 써도 부럽고 나는 돈을 쓰면 괜히 죄책감이 들어요. 이건 비교 피로감 때문이에요.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시대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왜 어떤 날은 괜찮은 소비가 어떤 날은 죄책감으로 바뀔까? 그 이유가 바로 감정이 먼저 흔들렸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이 물건이 필요해서 샀다. 근데 실제로는 감정이 먼저 움직이고 그 감정을 달래려고 지갑이 따라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특히 이런 날들,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는 날, 몸이 너무 피곤한 날, 부부 사이가 살짝 어색한 날, 열심히 살았는데 인정 못 받는 날, 갑자기 공허하고 허한 날, 이런 날은 마음이 작은 위로를 찾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어져요. 이건 누구나 그래요. 정말 예외가 없어요. 문제는 감정을 소비로 달래면 기분은 잠깐 좋아지지만 그 다음에 금방 불안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 불안이 바로 죄책감이 돼요. 이 흐름을 한번 정리해보면 이래요. 감정 흔들림, 소비, 잠깐의 행복, 후에 죄책감, 다시 불안. 이 사이클이 반복돼요. 저는 이걸 감정 소비 루프라고 부릅니다. 이 루프에 오래 머물면 지출 관리가 어려워지고 감정 피로감이 쌓이고 자기 비난이 늘어나요. 그래서 이 감정을 이해하는 게 지출 관리보다 훨씬 중요해요.
그럼 이 감정 소비 루프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전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고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는 마음 비용이라는 칸 만들기. 한 달 예산에 나를 위한 지출을 공식적으로 넣어두는 거예요. 3만 원이든 5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이 금액 안에서는 죄책감 없이 쓴다 라는 기준을 만드는 거예요. 이 작은 기준 하나만 있어도 지출 후 감정이 훨씬 가벼워져요. 두 번째는 결제 전에 딱 3가지 질문만 하기. 지금 감정 때문에 사는 건가? 일주일 뒤에도 필요할까? 이번 달 예산 안에서 괜찮은가? 이걸 딱 10초만 해봐도 충동 소비가 많이 줄어요. 세 번째는 지출 후 한 문장만 적기. 내가 이걸 산 이유는 때문이다. 이 문장이 있으면 나중에 후회가 훨씬 줄어요. 지출이 의미 있는 선택으로 바뀌어요. 네 번째는 부부 사이에 소비 허용선 정하기. 예를 들면 10만 원 이하의 지출은 서로 간섭하지 않기. 선물은 월 몇만 원까지 자유. 마음 비용은 각자 관리하되 금액은 공유. 이렇게 기준을 정해두면 싸움이 정말 줄어요. 마지막 5번째는 나에게 쓰는 돈은 낭비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기. 자기 돌봄을 줄이면 공허함이 커지고 그 공허함을 더 큰 지출로 메우게 돼요. 작은 자기 돌봄 비용은 낭비가 아니라 미래의 큰 지출을 막는 보험이에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하나예요. 소비 후 죄책감은 당신이 잘못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너무 열심히 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기는 감정이라는 것. 이 감정을 이해하면 돈 쓰는 방식이 훨씬 편안해지고 나 자신도 덜 미워할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 당신 마음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선마을백 선생이었습니다.